자, 교재에서 그 유리함수 개념 파트 펴보시면 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두 개만 공부하면 돼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요건데 잘 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뭐냐? 말 그대로 얘는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고요. 얘는 루트, 무리식이죠? 무리식을 기반으로 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식을 기반으로 했던 함수가 뭐였어? 2차 함수였잖아요. 그치? 그리고 1차식을 기반으로 하면 1차 함수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 요거 하나 빨갛게 써놓으면 항상 새로운 종류의 함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함수의 특징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함수가 많아요. 고1 때, 중3 때부터죠. 중3 때 1차, 2차 배웠고. 그지? 그럼 니네 중3 때 배운 거 잘 생각해봐.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워? 점부터 찍어요. 점부터. y는 x제곱 배우면 니네가 처음 배울 때 x가 1일 땐 1 나오고 x가 2일 땐 2 나오고 x가 3일 땐 3 나오는데 어머?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 나오네?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찍어서 포물선이네? 이러고 배운다고. 그리고 고1 들어와서 수상해서 조금 더 배웠죠. 자, 내가 말하는 공부 방식은 이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는 반드시 그 함수의 특징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함수 키워드가 뭐야? 대칭입니다. 모든 2차 함수는 선대칭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1학기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1학기 때 만약에 내 수업을 들었으면 나는 무조건 2차 함수는 대칭 갖다 풀게 하거든.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고. 대칭축이 어딨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대칭축이 미지수야.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 대칭축이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바깥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나눠서 풀잖아. 결국 주인공은 대칭축이라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공부할 거고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공부할 거고 우리는 문제를 딱 풀 때 유리함수의 키워드가 뭔지 무리함수의 키워드가 뭔지를 떠올려서 찾아서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모든 함수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내년에 배우는 함수, 지수로그 함수, 특징, 키워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익히셔야 되고 삼각함수 머릿속에 익히셔야 되고 수열 함수예요. 수열도 머릿속에 익히셔야 되고 3, 4차 말할 것도 없죠. 그래야 함수가 잡혀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 자, 잘 봐. 그럼 유리함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얘는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대칭입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핵심이에요. 모든 유리함수는 계속 쭉 설명할 거지만 모든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대칭이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 개형도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도 풀고요.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역함수도 구해요. 알겠어? 자, 두 번째. 무리함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얘는 점근선. 점근선이 미안. 정의역. 됐니? 그리고 모양. 근데 이제 정의역을 나는 뭐라고도 부르냐? 무리함수는 시작점이라고도 부르거든. 저게 핵심 키워드예요. 무리함수.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이 설명하면서 계속 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네. 잘 정리해 두시고 요거 좀 정리해 두세요.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거기 유리함수 첫 페이지 보시면 유리식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요거 하기 전에 유리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교재 보세요. 유리식은 뭐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무슨 얘기예요? 분자, 분모에 둘이 다항식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특히 B가 0이 아닌 상수라면 B분의 A도 다항식이 되므로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유리식은 두 개로 나눠져.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죠? 근데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분수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다항식은 많이 다뤘잖아요. 앞에서 다 했거든. 당연히 이 단원에선 이거 풀 거야. 됐어? 그러면 분수식은 결국 뭐가 나오냐? 학교 시험에는 딱 하나 나와요. 계산 문제. 자, 분수식은 딱 하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뭐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나온다면.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아예 100% 안 나온다 이건 아니야. 은근히 많이 나와. 근데 어렵지 않아. 뭐만 잘하면 돼? 연산 많이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연산에서 세 가지만 딱 잡으면 돼. 첫 번째 뭐냐? 기본적인 덧셈 뺄셈. 즉 통분. 엔드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분수 변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식 푸는 거. 요렇게 세 개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알았죠? 근데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냥 정말 쉽게 나오면 이거 나오고요. 그냥 통분해봐라 이거 계산하는 거.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게 나오면 요거 둘 중 하나. 요건데 부분분수 같은 경우는 뒤에 교재를 먼저 볼까요? 네, 뭐 앞에는 하고 부분분수는 그 다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자,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기말고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 수1에 수열 파트 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수열 파트에선 필수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수열 파트 가면은 부분분수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알았죠? 그러니까 부분분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공식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AB분의 1입니다. 그럼 AB분의 1을 우리는 어떻게 변형할 거냐? B-A분의 1 하고 괄호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쪼개자. 이게 부분분수 변형 공식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거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걸 쪼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이거죠. 요렇게 연달아서 곱해져 있는 게 분모에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의심해봐라 이 뜻인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 부분분수 변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소거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소거라는 말 알죠? 소거 뭐예요? 지운다 이거죠. 그치? 소거는 지우는 거야.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 거기 봐봐. 예제 2번에 1번. 요거 보시면 fx가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f1, f2, f3, f99까지 구해라 이거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야 돼.
수학에서 여러분들 수학 문제에서 점점점 나오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쳐 점점점 문제 점점점 있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규칙성 찾는 겁니다. 규칙성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생노가다 시키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문제든. 여기서뿐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바로 변형할까요?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됐니? 그럼 공식 쓰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안 쓰겠습니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fx라고요. 됐니?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싹 뭐 하란 얘기야? 더하란 얘기죠? 자, 정답 1 집어넣어 1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집어넣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겠네요. 쭉쭉쭉 어디까지?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까지 끝.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다 싹 지워지고 맨 앞에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 하나 남을 겁니다. 정답 얼마예요? 100분의 99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니? 이게 부분분수 변형이야. 그럼 밑에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밑에 거 어떻게 변형하면 돼요? 말로 해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1 뭘로 바꿔요? 합차요. 그럼 n-1 n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니? 그럼 n-1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갈게요. 부분분수 변형 중에 이거 2개짜리잖아. 그지? 요것도 가르쳐 줄게. 3개짜리도 있어요. 네. 3개가 곱해져 있는 공식도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얘는 맨 뒤에 거에서 맨 앞에 거 빼요. 그리고 곱하기 앞에 거 2개 묶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2개 묶은 거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교재 없으니까 하나 써두세요. 3개짜리 잘 안 나와요. 3개짜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사칙연산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 정의로 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정의. 자, 지금부터 쌤이 한 10분 정도 유리함수 그래프랑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기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뭐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유리함수는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 유리함수는 첫 번째 요 관점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네, 저 4개. 근데 요게 뭔지 하나씩 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갑니다.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딱 이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선생님, 그럼 분모가 0이면은요? 당연히 함수값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죠. 아주 쉽게 0분의 1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얘가 아닙니다. 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특이하잖아. 현소야! 정치 알고 봐봐. 분모가 0인 게 중요한 거라고. 왜? 분모가 0이 아닌 애들은 많아. 근데 분모가 0인 거는 특이하잖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부터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점근선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얘는 쌤은 이렇게 붙여요. 세로 점근선이에요. 세로 점근선.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하나 적어줄게요.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뭐냐? 들어는 맞죠. 점근선. 들어는 맞는데 정확히 알고 있진 않거든. 자, 점근선은 뭐냐? 요거야.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요걸 점근선이라고 해요. 됐나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고2 때는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점근선은요, 극한입니다. 사실 점근선은 극한이에요. 그리고 이걸 리미트라고 쓰거든. 수투에서 배울 거야. 수투에서 제일 처음으로. 맨 첫 단원이 이제 극한이거든. 근데 거기서 배울 건데 점근선이라는 건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점근선 파악이라고 돼 있죠? 볼게요. 점근선은요, 두 개가 생겨요. 유리함수에서.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세로 점근선. 위에서 설명한 거죠. 세로 점근선은 뭐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x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게 세로 점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점근선이 생겨요. 그럼 가로 점근선은 뭐냐? 가로 점근선은 원래는 이제 리미트 개념을 알면 조금 쉬운데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가로 점근선은 x 마이너스 그냥 a라고 쓸게요. x 마이너스 a분의 b 쓰고 플러스 네모 쓰겠습니다. 네모. 보통 유리함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네모 있죠? 요 네모가 바로 뭐냐? y는 네모. 요게 가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얘가 0이 될 때, 이 분수식 자리가 0일 때에 남는 값. 그 남는 값이 뭐인 거야? 가로 점근선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1학년 수준에서의 설명이고 정확한 의미는 뭐냐? 정확한 의미는 자 보세요. 만약에 분수함수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의 점근선은 뭐냐? 가로 점근선은 y는 a분의 c입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됐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차항 계수비입니다. 됐니? 1차항 계수비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TMI 이걸 계산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리미트 개념 아직 안 배웠잖아요. 2학년 때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는 그냥 이 친구의 점근선이 a분의 c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1차식이 아니고 숫자인 거죠. 그럼 여기가 숫자일 때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가 돼? 가로 점근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연습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걸로 x-2분의 1 더하기 2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세로 점근선은 뭐인 거야? 2. 가로 점근선은 뭐인 거야?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세로 점근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모가 0 되는 값 구해주시면 되고 가로 점근선은 뭐 구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해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2x-1분의 3x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요때도 바로 요식만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요 친구는 가로 점근선 뭐예요? 세로 점근선 2분의 1이요. 분모 0 될 때. 그리고 가로 점근선은 뭔가요? 라고 하면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형 보겠습니다. 개형. 개형은 누가 결정하냐?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그럼 표준형의 분자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자의 분모가 플러스일 때랑 분자의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형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작게 그리면 여기 1사분면 쪽, 3사분면 쪽. 즉 우측 요 축을 기준으로 이게 축이 이제 옮겨갈 수 있거든. 점근선으로. 근데 축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세트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2사분면 쪽과 4사분면 쪽. 즉 요 친구와 요 친구.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뭐 참고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은 언제예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1번과 3번에 그려질 때는 언제예요? 부호가 플러스일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B는 뭐냐? 요 B는 원래 있던 1차식 있죠? 네, 원래 있던 1차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여러분들 아마 기본 개념은 좀 아실 테니까 요거 한 번만 해볼게. 2x-1분의 요걸로 해보자. 요거 좀 그런가? 쉬운 걸로 할게요. x-1분의 3x 플러스 2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점근선 배웠으니까 점근선은 그냥 이식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점근선 뭐야? 이거라고. 됐니? 그럼 자 이거지. 점근선 그려볼게. y는 3이야. 점근선 그려볼게요. x는 1이야. 자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니? 미쳤네요. 제정신이 아니군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x는 1이고요. y는 3이에요. 자 됐죠? 그럼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모르죠. 확인해 봐야죠. 그지? 그럼 어떻게 우리 확인하면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차분의 1차 꼴을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됐니? 1차분의 1차를 일반형 이렇게 불러. 그럼 얘를 뭘로 바꾸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표준형으로 바꿀 때 뭐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 약간 다를 텐데 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거든? x-1이죠. 여기 개수 얼마예요? 3이죠. 그럼 3으로 묶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3x 플러스 2잖아요. 얘 얼마예요? 3x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럼 3x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더해줘야 돼요? 5 더해줘야죠. 그래야 똑같은 식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트. 그럼 어떻게 돼? x-1분의 5 더하기 3 이거지. 됐니? 그러면 뭐예요? 얘가 플러스네.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끝? 이거로. 됐니?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로. 요거까지 하시면 된다.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결국은 이거야. 3x 플러스 2 있잖아. 얘를 분모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3 빼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거 니네 1차분의 2차가 나왔어.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 이거 그릴 수 있을까? 못 그리죠. 언제 배울까요 이거? 1차분의 2차 언제 배워요? 미적분에서 배워요? 초월함수라고 하는 데서 배우거든? 그래서 막 그때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 이런 거 그래프 그릴 거거든? 미적분에서 그땐 그릴 수 있어. 지금은 못 그리고. 근데 잘 봐. 근데 니네 시험에 혹은 문제 풀다가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 나오거든? 그럼 이거야. 아니 씨 그릴 수가 없는데 왜 나왔지? 이거죠. 그러면 그냥 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약분 될 거예요. 1학년 문제는. 약분은 어떻게 될 거야? 2차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분모랑 예쁘게 지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나올 수 있어. 1차분의 2차 아예 안 나오나요? 나와. 2차분의 3차 2차분의 3차도 봤어 나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약분이 안 되면 그래프는 못 그린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왜 고일수학을 냈지? 약분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풀면 돼.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x-1, x-3, 얘가 x-1이야. x-1, x-1 지우면 되지. 알았죠? 오케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쌤이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게 뭐냐? 거기 유리함수 정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래프의 기본형, 그 다음에 넘기시면 표준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까지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여기까지가 기본. 자, 제일 중요한 거 8번 보시면 됩니다. 8번. 모든 유리함수는 결국 점근선으로 풉니다. 이제 실전에서 문제 푸는 걸 할 거거든? 여기까지는 기본 그래프 그리는 거고. 알았어? 자, 8번에다가 별표 3개 쳐두시고 유리함수의 대칭성, 그 다음에 점근선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설명할 거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좀 해볼게요.